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새벽에 아버님께서 새로운 소식을 올리셨습니다. 특히 황교안 정치인이 아버님을 만나서 앞으로 저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치인들 중에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한 입장 표명을 하신 분이 황교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놀랍고 반갑고 기대를 갖게 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봐도 형식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전에 수사도 하고 사법 관련 일을 하셨죠. 그 검사 경험을 살려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핵심을 킬링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반갑습니다. 경찰에서는 현장 검증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 내사 종결했다. 예,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잠을 못 자고 슬퍼하는 그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현장 검증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사 종결. 그리고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수많은 조사를 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했겠죠. 따라서 국민들이 정말로 가려워하는 것을 긁으셨고, 그리고 내용을 계속 쭉 봐도 이런 식으로 형식적 처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제기된 모든 의혹을 빠짐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저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너무 형식적이라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모든 의혹을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본질. 이 검경 수사권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고, 그다음에 의지도 정확하게 사안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 의지도 보이고, 따라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겠다, 이걸 해결하겠다, 그러면 저는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 대한 편을 들고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정민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 정도로 모든 관련자들을 수사하겠다, 경찰까지, 기타 경찰청, 그러면 여기 관련된 무슨 이상함 중국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 덮으려 했던 청와대라든가 경찰이나 권력, 저의 모든 목적은 권력입니다. 권력을 치셔야 됩니다. 권력을 안 치고 무슨 대깨문들을 치겠다, 국민들을 치겠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지만 권력자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자를 암살하는 겁니다. 암살이라는 게 이제 비유적인 얘기죠. 우리 많이 일제시대 때 항거하신 분들처럼 권력자를 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자, 나쁜 사람들. 그래서 강제 북송한 그 사람을 쳐야지, 주사파든 문재인이든. 강제 북송에 관련된 언론도 나쁘죠. 언론도 하나의 세력이기 때문에 제 주장은 권력자를 쳐야 된다. 권력자를 비판해야 된다. 공적 영역에서 권력자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이 비판하고 평가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된다. 국민이 그것을 지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은 모든 걸 덮으려 합니다. 제 취지는 그런 뜻이고요. 따라서 지금 황교안의 이런 발표,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깊이 더 와닿는 이유는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선. 따라서 오세훈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약간 실망이고, 이런 부분에서. 기타 다른 분들은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는 사정이 다 있겠지만, 이 정도 관심이 있고 하면 제 생각은 이 사안의 특징이라는 것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론도 아니고 개별 사건이고 인권 사건이고 한 젊은이의 사건이고 청년의 소중한 삶에 너무나 황당하게 이걸 덮으려고 했던 그 정황들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인들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다 조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고, 그런데 황교안 정치인이 이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나경원과 함께 그 나쁜 법을 막으려고 했던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두 분 다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신이 최고로 존경하는 정치인, 표를 주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정치인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싶지 않고,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이 황교안과 나경원. 그 이유는 나쁜 법, 우파좌파, 이쪽 성향 저쪽 성향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나쁜 법, 너무나 명백하게 나쁜 법, 선진국에서 모두 비판하는 나쁜 법을 막으려 했다는 온몸으로 막으려 했다는 것이 나는 간단한 이유, 간단한 명제에서 나는 황교안과 나경원을 존경해 왔는데, 이번에
이런 면에서도 특이합니다. 평범한 국무총리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분이 아니세요. 지금 보면은. 따라서 정미 사건에 처음으로 뛰어드신 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분, 그리고 예전에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도 평범한 국무총리라는 이미지를 깼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국민들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앞으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 사건을 해결을 하면 그냥 여러 가지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인성, 정치관, 헌법관, 법의 지배, 인간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기타 많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성과 인간과 세계관, 그 법과 윤리에 관한 그 세계관은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그 인식론에서도 지식을 쌓고 습득하고 그것 저장하고 다시 그것을 리사이클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이런 인성적, 도덕적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과 인식 문제는 많이 아시죠? 현대 과학에서 문제되고 있고 AI든 로봇이든 모든 첨단 분야에서 양자역학뿐만 아니라 의식 부분, 컨셔스니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풀지 못하고 있어요. 현대 과학이.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걸 풀지 못하고 있다. 이걸 풀어야지만 일반 AI, General AI라고 하거든요. 일반 AI가 지금은 그럼 General 아니냐? 지금은 일반 AI가 아닙니다. 지금은 특정 영역에서만 AI지 인간 수준의 일반 AI는 아직 도달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 컨셔스니스, 의식 부분을 꼭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의식을 풀 때 하나의 핵심이 도덕적 부분입니다. 여러분, 도덕적 부분. 인공지능은 울 수도 없고 음악을 들으면 아름답다 느끼지도 못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특히 어떠한 그 사물을 보면서도 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인식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한 사물을 보는 것, 한 색깔을 보는 것, 하나의 소리를 듣는 것, 이런 걸 통합하는 것, 천개의 감각을 통합하는 것, 의식, 우주를 바라보는 것, 어떤 가치를 인식하는 것, 개념을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사물과 자연을 이해하는 거 다 다릅니다. 오감을 이해하는 거, 지성을 이해하는 거, reason, 이성을 활용하는 거, 이성을 활용해서 사고하는 거, reasoning. 이게 다 의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천지차이입니다. 이걸 해야지만 General AI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덕적 부분은 인간에게서도 한 순간순간마다 인성은 드러나고 세계관은 드러나고 도덕관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황교안의 한 부분을 볼 수 있고 통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깊게 사고할 수가 있습니다.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수. 그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시고 퍼뜨리고 이것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무수한 그 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도 도움을 주고 경찰이라든가 공권력, 행정력에 압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황교안이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였고 아버님이 이걸 다루셨고 두 번째 주제는 아버님이 이거를 다루신 것과 저는 별도의 쟁점을 하나 다루겠습니다. 아버님 거는 제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오늘의 두 번째 저의 주제는 현재 그 제 차량설 때문에 수많은 그 새로운 유튜버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워서 유튜버 관련돼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가 이건 제 채널인데 제가 찍었습니다. 6월 20일 날. 네, 제가 나쁜 사람이 돼서 정민이를 찍고 있습니다. 정민이를 휴대폰을 제가 뺏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정민이를 찍고 있는데 제가 정민이를 찍고 있는 이 상황을 찍고 있는 CCTV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청소기, 이게 CCTV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정민이를 찍고 있는 이걸 뺏었는지 아닌지 이 상황이 CCTV에 찍혀야 됩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짧게 올렸던 영상인데 6월 20일 휴대폰을 빼앗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피지사님이 제가 CCTV가 우린 있다. CCTV가 있으니까 통합해보자. 통합을 해야 된다. CCTV를 확인해보자 했던 겁니다. 그 사안. 그리고 이런 재차량설 이런 집단 폭행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집단 폭행설이라든가 이런 게 확산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 예로서 설명드립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일반적인 건 고리타분하잖아요. 하나의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흰색과 과잠이 틀리다고 해버리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시죠? 아버님도 올리셨던 겁니다. 여기 과잠이 보시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육안으로 한 번에 알 수 있죠. 티셔츠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다가 저항한 건지 물에 빠지다가 실수한 건지 아무튼 과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린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거 명백한 증거. 근데 이걸 버렸죠.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상태랑 비교해 보려고 보니까 이렇게 멀쩡해요. 왼쪽, 오른쪽은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근데 이걸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증거입니다. 근데 집단 폭행설, 뭐 2.18설, 뭐 피집사, 초천재 하면 돼. 이런 분들은 과잠과 흰색이 다른 사람이라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바로 명백한 증거라고 했던 부분도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이라 이거죠. 얼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폐해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의 폐해를 예로 들었지만 이런 폐해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게 좋은 거다, 관심을 퍼뜨리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제가 제 차량 썰을 오늘 전면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죠. CCTV로 한번 봐야 된다, 빼앗겼다고 하는 부분. 이거를 하니까 그 피집사님이 이제 이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6월 18일 날도 이런 거 올리셨네요. 보면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이 뭐라고 그러냐면 휴대폰에는 여기 지금 아시죠? 골든건. 이건 아시는 분. 일어나 골든건. 이렇게 돼 있는데 흰색이 있고 돼 있는데 CCTV에는 이렇게 돼 있다. 다르지 않느냐. 되게 중요한 발견입니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흰옷이 안 보인다. 여기 흰옷이 보이죠? 흰옷이 안 보인다. CCTV 흰옷이 안 보인다. 여기 카메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짝 정민이가 들었다면 여기는 카메라 움직임이 없어 고정돼 있다. 그래서 엄청난 발견인 것처럼 얘기해서 이걸로 우리나라를 다 뒤흔든 겁니다. 사실은 뭐냐? 피집사가 어떻게 사람을 속였냐?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이틀 뒤, 4일 뒤에는 또 이런 게 막 40만 조회, 이런 게 막 유튜버들이 생깁니다. 지금 피집사가 말한 거를 또 추가해가지고 조작이다. 제 차량이 4시 9분이냐, 1시 23분이냐 뭐 난리가 나요. 지금 제 차량 때문에. 제 차량서는 뭐다? 과잠과 흰색이 다르다라는 것도 포함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뉴턴도 이렇게 바늘로 자기 눈을 찔렀다고.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하나의 명제를 탄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실험하고 하나의 명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뉴턴도 평생을 고생한, 이렇게 과학을 발전해 온 게 인류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여러 영상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흰색이 안 보인다? 흰색은 여기 없습니다. 지금 흰색이 있어야지만 흰색이 안 보이니까 조작된 거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흰색이 원래 없는 장면이에요. 카메라 움직임이 없다? 이거 카메라 아닙니다. 돗자리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피집사가 얼마나 좀 엉망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영상이 다 하나하나가 다 엉망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천재나 피집사를 제가 다루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는 이유가 한 명제 한 명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명제가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명제를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한 명제 한 명제가 그러니까 명제를 못 만들어요. 명제를. 이거는 뭐 누가 똑똑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지식이 더 있고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름대로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명제가 너무 불명확하기 때문에 반박도 반증도 불가능할 정도로 애매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의미가.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않으려고 뉴턴이 이렇게 실험한 겁니다, 여러분. 서구 선진 문명이. 그래서 양자 역학까지 전 세계가 지금 도달한 거예요. 정확했기 때문에. 근데 애매하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반박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건, 네, 이게 제가 현장 검증한 영상인데
보면 나무가 지금 방금 보셨죠? 나무가 지금 이게 Y자 나무거든요. Y자 나무가 있고 여기 도랑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위치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위치 때문에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지금 소년이 온다, 그 다음에 하면대, 피집사, 초전제 전부 위치와 이 동작 움직임을 전혀 분석을 못하고 있어요. 다들 보시면 지금 Y자 나무죠. 예, 이게 두 번째 나무입니다. 1, 2라고 얘기했습니다. Y자 나무 1, 1, 2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 5개 찍었죠. 5개 위치가 조금씩 틀립니다. 핵심은 골든건이죠. 여기가 보면 골든건은 어디서 찍었냐면 Y자 나무 오른쪽에서 찍었어요. 여러분, 이쪽. 이 사진 많습니다. 여러분, 아버님 블로그뿐만 아니라 사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지금 인용 안 해도 여기서 찍었고요. 골든건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피집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쪽에 있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돗자리.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진실을 아시겠죠? 그래놓고 골든건 여기서 찍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정민이랑 지금 피의자는 골든건 찍고 절하고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 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지금 흰 옷이 없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 요 부분을 꼭 반복해서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걸 갖고서 피집사님을 교주로 해가지고 막스 이후로 스탈린주의, 레닌주의, 마오쩌둥주의, 기타 소련에서도 10개 이상, 지금 중국에서도 뭐 3, 4개 이상, 그 다음에 베트남까지 가고 인도차이나 반도 가고 전부 전 세계 공산화가 막스 갖고 그냥 똑같이 변형해 가면서 교주로서 막스를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처럼 이 교주 수많은 분들이 지오지오, 그 다음에 아까 본 채널 이슈 모아 수많은 채널이 지금 만들어서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촬영됐다고. 피집사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웃으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여기 골든건 여기고요. 두 사람 여기 있고요. 5개 영상, 휴대폰 원본 영상이 다 틀립니다. 위치가. 두 사람 여기 있고 피집사가 얘기했던 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돗자리를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기 아무도 없죠. 따라서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라서 제가 다루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데 위치도 변형시켜 놓고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티셔츠 늘어난 거 중요한 증거인데도 A와 B, 과장과 흰색이 틀리다 해버리면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국민이 많은 분들이 지쳐가거나 설득을 저쪽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중하다면 protect 한다, 수호한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